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요걸 만드는 거예요. 아마 다들 이미 많이 봤을 거예요. 이미 많이 봤고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치면은 인터넷상에 무지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서 뭐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조를 하고 싶냐면 여기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가운데가 가치 제한이에요. 밸류 프로포지션.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요 가운데에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 요 칸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른쪽에서부터 채우지 말라고. 왼쪽에서부터 채우는 사람도 별로 없긴 한데 가끔가다 보면 오른쪽에서부터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 세그멘트가 쉽거든.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하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 CRM이나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알기가 좋아서 오른쪽에서부터 채워와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밸류 프로포지션에 있다. 이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건 우리가 언제 수업 시간에 했죠? 수업 시간에서 유용성 모델 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밸류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가에 대한 내용을 그때 우리 이미 몇 주 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표현된 방법이 우리가 과업 분석에서 의도라고 하는 걸 파악했어요. 사용자의 의도가 뭐다.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다 가치 제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레베뉴 사이드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는 코스트 사이드.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는 고객 관계라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누구한테 팔 거다 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왼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이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하는데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안 되니까 누구랑 같이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갈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 모여져서 밑에 비용 구조가 나오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모여져서 밑에 수익성이 나와요.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몇 개죠? 칸이? 그래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렇게 9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에 그림을 보면 칸이 하나, 둘, 셋, 넷. 4칸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4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리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나온 구조와 기능과 표현이 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시스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듭니다. 그거는 마케팅 수업에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하고 완전히 목적이 달립니다.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스트래티지를 갖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내내 했던 구조와 기능과 표현이 여기서 드러나요. 예를 들자면 내가 여기에서 정한 이 고객 세그멘트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고객 간의 관계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인터페이스에 어떤 특성,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 어떤 소리가 있어야 될까? 이러한 내용들.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서비스는 어떤 정보들을 갖다 담고 있어야 될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과 구조와 기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9칸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얘네들의 목적은 오른쪽, 왼쪽, 밑에 있는 이 3가지. 이 3가지에 대한 힌트를 많이 갖기 위해서 요것들을 갖다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여기 지금 예시로 2개 써놓고 2개 써놓고 2개 써놨지만 이런 류의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고,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 칸들이 훨씬 더 커야 돼. 노란색에 있는 칸들. 그래서 이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만드는 취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비용 효과성이라는 게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얘는 숫자로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넘버로.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당연히 비용 구조에서 나오는 비용이 수익원에서 나오는 수익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야지 서스테이너블 하니까. 이게 작지 않으면 작게 만들어야지. 아무래도 작게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주제를 바꿔야지. 그래서 이 부분이 비용 효과성이라는 파트가 우리의 헬스, 디지털 헬스에서는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사실 들어간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디지털 헬스나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어서 그거를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보험 당국에서 보험 수가를 받는 거예요. 그 보험 수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이 자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비용 효과성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지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 프로덕트에 대해서 허가를 해줘요. 대한민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부가 이게 있어야지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요 세 칸은 말이 아니라 숫자여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더니 얘네들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라는 걸 갖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나온 표현 디자인, 구조 디자인, 그 다음에 기능 디자인의 피처들을 하고 지난 시간에 도출했던 구조와 기능과 표현을 비교표를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컨셉 모델에서 나온 구조, 기능, 표현과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온 구조, 기능, 표현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제공되느냐 라는 걸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얘예요. 가치 제한. 내가 여기서 작성한 가치 제한이 우리가 유용성에서 분석했던 사용자 가치, 그리고 과업 분석에서 이야기했던 사용자의 의도, 그것과 얼마나 일치되느냐, 그리고 동시에 바로 전주에 했던 컨셉 모델에 우리가 한목적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즉 우리가 만드는 메타포의 가장 중요한 일치 요소 중에 하나가 목적이 유사하냐지.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상에 있는 가치 제한과 우리가 메타포로 설정한 컨셉의 가치가 일관성이 있냐 라는 걸 갖다가 꼭 확인해야 돼. 그게 1단계 확인. 두 번째 단계는 구조와 표현과 기능을 일관성이 있느냐. 컨셉 모델에 나타난 구조와 기능과 표현이.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 모으게 되면은 우리가 양쪽 그룹에서 다 일관성 있게 도출되어 된 피처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그 피처 리스트를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서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그럼 정보 구조는 어떻게 짜고 기능은 어떻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